완료됐으니까요. 2021년도 본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편성 개시부터 본 예산 확정까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편성 절차 보시면은요. 예산 편성 개시가 되면 세입 예산을 요구해서 등록하고 세출 예산을 요구해서 등록할 수 있는데 본 예산에 한해서는 세출 예산을 업로드할 수 있는, 업로드를 통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죠. 그래서 업로드용 서식도 제공이 되고 그것을 작업한 이후에 에듀파인에다가 결과를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서식을 다운을 받고 어떻게 업로드를 하는지는 뒤에 세출 예산 등록하는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세입 세출 예산이 요구 등록이 되면 예산안 확정과 심의 결과 등록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예산안 조정을 통해서 본 예산을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예산 편성 개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예산 편성 개시 메뉴에서 회계연도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2020년도 추경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2021년도 본 예산 편성하시기 때문에 회계연도 잘 확인하지 않으시면 본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2020년도 추경 예산 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회계연도 확인하고 조회하신 다음에 본 예산을 시작하겠다 개시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처럼 본 예산 편성이 개시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게시를 취소하고 싶다, 게시 취소 가능합니다. 단 어떤 게시를 취소하시려면 뒤에 작업되어 있는 세입 세출이 없으셔야 되겠죠? 없으시다면 필요에 의해서 게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게시가 되어야지만, 본 예산 게시가 되어야지만 2021년도 세입과 세출을 요구할 수 있게끔 각각의 세입 예산 관리와 세출 예산 관리 메뉴가 활성화된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개시가 되었으면 이제 본 예산, 세입 예산을 한번 요구해서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입 예산 관리, 회계연도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7개의 재원이 탭으로서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 관리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교특전입금부터 기금전입금까지 하나의 탭이 하나의 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세입 예산 관리 상단에 전년 복사라는 버튼 보이시죠? 그래서 본 예산에는 어떤 사전 작업 메뉴뿐만 아니라 본 예산의 세입과 세출 예산까지도 전부 다 전년 복사 기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복사를 해서 세입 예산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교특전입금 탭, 교특전입금 재원인데요. 이 교특전입금은 전년 복사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교특전입금은 평소에도 선생님들께서 세입을 요구하실 때 직접 행을 추가해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교부계획이 내려오면 자동으로 행 추가됐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직접 행을 추가해서 세입을 요구하지 않고 자동으로 행이 추가되는 메뉴들은 전년 복사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행이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와서 추가되거나 발전기금이다. 발전기금에서 전출이 돼서 추가되거나 이런 재원들은 전년 복사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끔 버튼을 비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팁에서 보시면 어떤 재원이 전년 복사가 가능하고 어떤 재원이 불가한지도 다 적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 보시면 직접 행 추가하는 세입 재원들은 전년 복사가 가능하고 행 추가를 하지 않는 재원들은 전년 복사가 불가능하다는 거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교특전입금 전년 복사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방법 그대로 한번 세입을 요구해 볼 텐데요. 먼저 교육청에서 보조사업명이 내려오면 교부가 되면 원가통계 비목 돋보기를 클릭해서 설정을 합니다. 이 원가통계 비목은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지금 교재에 보시면 원가통계 비목이 목적사업비 전입금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교특전입금은 목적이 있는 정상재원과 목적이 없는 일반재원 둘 다 내려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정상재원이고 어떤 것이 일반재원이냐? 이 원가통계 비목을 보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목적사업비 전입금, 말 그대로 목적이 있는 사업비 전입금이죠. 그래서 정산재원이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고 정산재원은 에듀파인에서 이 목적에 맞는 세부 사업에서만 써야 하기 때문에 세입을 요구할 때부터도 하단에
행추가 버튼, 세부 사업을 추가하는 행추가나 행삭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부계획 돋보기 누르시고요. 요구를 하신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처럼 행추가 버튼을 통해서 세부 사업을 추가하고 예산 배부액을 입력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목적사업비 전입금이라는 원가 통계 비목으로 내려온 교특전입금이 정산재원, 세부 사업을 추가해야 되는 정산재원이고요. 이것은 원가 통계 비목을 보고 구분을 안 하시더라도 더 쉽게는 하단에 행추가 행삭제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것만 보시고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저 버튼이 활성화인 보조사업은 정산재원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을 추가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특전입금 중에서 정산재원 한번 요구를 해봤고요. 다음은 교특전입금은 일반재원도 함께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재원도 한번 요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가통계 비목을 설정을 하면 학교 운영비 전입금, 목적이 없는 일반재원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시스템에서는 세부 사업을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조사업을 선택했을 때는 하단의 행추가 행삭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의 활성화 유무로 알 수 있는 거죠.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정산재원이구나. 세부 사업을 필수로 추가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고,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목적이 없는 일반 재원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을 추가하지 않고 세입을 요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특전입금 중에서 일반 재원도 한번 요구를 해봤고요. 이 일반 재원 성격의 금액은 성립점 편성이 안 되는 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다가 편성하지 않으면 추경 때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특전입금에서 원가 통계 비목별로 세입 예산을 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립학교라면 이렇게 학교 운영비 전입금이라는 원가 통계 비목으로 교부가 되고, 사립학교는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금이라는 원가 통계 비목으로 일반 재원이 내려오니까 원가 통계 비목도 보시고 저 버튼의 활성화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특전입금, 전년 복사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년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세입을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수익자 부담금 재원인데요. 전년 복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튼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자 부담금을 전년 복사하기 위해서 버튼 눌러보시면 이 알림창에 아주 중요한 문구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보시면 전년 자료 복사는 재원별로 수행한다라는 것. 한꺼번에 복사하시는 게 아니라 복사가 가능한 수익자 부담금에서 한 번, 보조금이 지원금에서 한 번, 일반에서 한 번 이렇게 각각의 재원별로 전년 복사 버튼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년 자료 복사할 때 혹시라도 이 재원에 직접 행추화해서 세입을 요구해 놓은 자료가 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초기화하고 복사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전년 복사를 이용하실 때는 먼저 전년 복사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행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미리 추가하신 다음에 전년 복사 이용하면 작업하신 거 다 삭제되니까 전년 복사를 먼저 수행해야 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년 복사했을 때 다음 슬라이드처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복사해 오는지를 보면 수익자 부담금은 다 정산재원이죠. 세부 사업, 원가 통계 비목, 산출 내역까지 복사해 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금액과 관련된 산출식은 복사해 오지 않죠. 그래서 세부 사업과 산출 내역까지를 확인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2021년도 수익자 부담금 세입을 요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복사한 이후에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세입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교재처럼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존재를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은 먼저 행삭제를 해서 정리를 하신 이후에 이 본 예산에 편성할 세입에만 산출식을 입력하고 요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년 복사한 이후에 혹시 세부 사업을 수정해야 된다거나 원가 통계 비목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년 복사한 세부 사업과 원가 통계 비목은 수정이 안 되고요. 산출 내역을 수정하겠다. 산출 내역은 산출식 입력하실 때 함께 수정해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전년 복사했는데 편성은 할 거지만 뭔가 산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용할 수 없고 행삭제를 하고 행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점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년 복사하실 때는 먼저 어떤 작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전년 복사를 하시고 복사한 이후에 불필요한 본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수정사항이 필요한 수정할 수 없는 수정사항이 있는 세입 행은 행삭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진짜 본 예산에 편성할 세입에만 산출식을 입력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기존에 성립전이나 추경에서 하셨던 방법으로 직접 행추가하셔서 사업가 원가 통계 비목 지정하시고 산출 내역과 산출식을 입력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익자 부담금에서 전년 복사하는 방법인데요. 전년 복사가 가능한 보조금 및 지원금, 일반 법인 타학교 전입금에서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전년 복사 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조금 및 지원금 전년 복사 기능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 복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 한번 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직접 행추가해서 세입을 요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일반 재원도 전년 복사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년 복사 하시고 정리 필요하면 정리하시고 직접 행추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법인 타학교 전입금도 전년 복사 기능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세입을 요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특전입금부터 법인 타학교 전입금까지 어떻게 세입을 요구하는지 전년 복사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발전기금 전입금은 본예산 때 반영 안 하시죠? 그래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이 교육청의 기금액에서 추가되는 기금 전입금은 교특전입금과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교재에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예산 세입 예산을 어떻게 전년자료 복사하고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 다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 본예산 세출예산 등록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에서도 전년 복사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본예산의 사전 작업뿐만 아니라 세입 세출에서도 다 전년 복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전년 복사를 통해서 세출 예산을 등록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 복사 버튼을 누르면 세입은 일괄적으로 그냥 복사해 오지만 세출은 전년도 본 예산을 복사할 것인지 최종 예산을 복사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전년도 본 예산 자료를 복사하고 싶으시면 본 예산 선택하시면 되고요. 최종에 확정된 자료를 복사하고 싶으면 최종 예산을 선택해서 복사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출 예산액이 전년 복사하기 전에는 0원이지만 복사 처리를 하고 나면 마치 2021년도에 세출 예산인 것처럼 요구액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상단의 세출 예산에도 해당 전년 복사한 금액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벌써 세출 예산으로 등록이 된 거죠. 세입은 전년 복사할 때 산출식을 복사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을 복사하지 않는데요. 지금 세출은 산출식과 금액까지도 복사한다라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2020년도 세출 예산이지 2021년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 복사한 자료를 이젠 다음 슬라이드처럼 예산 업로드라는 버튼을 통해서 파일로 다운받고 세출 예산을 일괄 업로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예산 업로드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은요. 팝업 안에 총 3가지 다운 버튼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다운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서식 다운, 말 그대로 세출 예산을 업로드하는 서식을 다운하는 버튼입니다. 예산 쪽에서는 본 예산에 한해서만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지만 수입이나 지출 쪽에서는 항상 어떤 업로드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에듀파인의 모든 업로드는 서식을 항상 에듀파인에서 먼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팝업의 첫 번째에 서식을 다운할 수 있는 버튼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본 예산도 서식 다운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들께서 산출식을 입력했을 때 요구 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실제로 업로드하는 서식 파일을 하나 먼저 다운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 내역 다운, 말 그대로 예산 내역을 다운하시게 될 텐데요. 지금 에듀파인에 등록되어 있는 세출 예산이란 전년 자료 복사한 예산이기 때문에 결국 예산 내역 다운을 하면 전년 복사한 세출 예산을 파일로 다운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업로드용 파일은 아닌데요. 이 업로드용 파일을 작성하실 때 부서명이라든가 세부 사업명이라든가 세부 항목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 정보에 해당하는 세출 사업 코드 관리와 세부 항목 코드 관리에 등록되어 있는 세부 항목의 자료를 일괄 다운하는 기능 하나를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서식 다운, 예산 내역 다운, 세부 항목 다운 모든 버튼을 이용해서 먼저 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운받은 파일을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두 번째 다운받은 예산 내역 다운인데요. 전년 복사한 세출 이 내역이 부서명부터 이렇게 사업 담당자까지 그 파일의 행 하나하나가 산출 내역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산출시까지 복사했기 때문에 산출시가 요구 금액도 같이 다운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산출시가 요구 금액은 2020년도 자료를 복사한 거기 때문에 2021년도용은 아닙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2021년도 본 예산에 맞춰서 분명 산출식을 수정하시게 될 텐데요. 중요한 점은 산출식을 수정을 해도 입력을 해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구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산출식을 입력해도 요구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 안 되다 보니 이 파일을 업로드하려면 직접 산출식 입력하시고 요구 금액을 계산해서 입력해야 된다라는 아주 불편한 파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서식 다운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세부 항목 다운입니다. 참고용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엑셀에다가 작업해야 되는 정보들인 세부 사업명부터 세부 항목명, 부서명, 담당자명을 일괄적으로 다운하니까 이 파일은 다운받아서 옆에다 열어놓으시고 실제로 업로드할 양식을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이 파일이 바로 첫 번째 다운받은 서식 다운한 파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시트에 부서명부터 똑같이 항목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아무런 내역은 없지만 산출식을 입력하면 요구 금액이 자동 계산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식이 걸려 있기 때문에요. 입력한 산출식을 자동 계산해서 요구액을 보여주는데 근데 자동으로 요구 금액은 계산을 해주지만 부서명부터 산출 내역까지 아무런 내역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역 다운을 하면 내역은 있지만 산출식을 입력해도 요구 금액이 자동 계산이 되지 않는 불편이 있고 서식을 다운하면 요구 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지만 이 내역이 없다라는 두 개의 파일 다 모두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서식 다운한 파일의 세 번째 메인 시트에 보시면 세출 예산 불러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매크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지금 서식 다운한 파일에서 세출 예산 불러오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먼저 다운받은 앞에서 보신 예산 내역 다운한 파일을 불러오게 되시는 거죠. 자, 지금 세출 예산 불러오기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불러오겠느냐라는 알림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알림창에서 얘를 선택하면 다른 엑셀 파일이나 어떤 파일을 불러올 수 있고 열 수 있는 또 팝업창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저 세출 예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도 매크로가 옵션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반응이 없습니다. 저 데이터 불러오기라는 팝업창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옵션을 조정해야 되는지 교재에다가 버전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매크로를 모든 매크로 포함으로 설정을 해서 세출 예산 불러오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서식을 다운한 파일에서 세출 예산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년 복사한 세출 내역이 있는 예산 내역 다운을 열어오면
첫 번째 비어있던 시트가 예산 내역으로 채워지면서 산출식을 입력했을 때 요구 금액도 자동으로 계산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업로드할 파일을 매크로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개의 다운한 파일을 하나로 합쳐서 만드시는 거고요. 이 파일을 각각의 부서 담당자나 세부사업 담당자나 예산 요구 작업을 해주실 담당자에게 배포하신 다음에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행정실에서 취합을 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든 다음에 예산을 업로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예산 담당자는 전년도에 편성했던 내역도 있고 산출식을 입력했을 때 요구 금액도 자동으로 계산되는 불편함이 없는 파일을 제공받게 되는 거죠. 또 이 업로드 양식을 작성하실 때에는 행삭제나 행추가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행 하나가 산출 내역 하나이기 때문에요.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을 행은 행삭제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더 산출 내역이 필요한 세부 사업이나 세부 항목이 있다라고 하면 행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추가를 하게 되면 요구 금액 쪽에 수식이 자동으로 걸리지 않아서 하나의 행을 부서명부터 산출시까지만 지워주세요. 내용을 지워주시면 요구 금액에 수식이 걸려있는 빈행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그걸 복사해서 원하는 자리에다가 삽입 추가해 놓으시면 네, 산출식 입력했을 때 요구 금액, 그 추가한 행까지도 요구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줄 겁니다. 자, 행삭제, 행추가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열은 절대로 정해져 있는 서식이기 때문에 수정이나 삭제,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부서명부터 사업 담당자까지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업로드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요. 행삭제나 행추가만 자유롭게 하시고 서식 자체는 변경하지 마시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빨간색 팁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는 본 예산, 세출 예산을 여러 명의 담당자들이 작업을 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 파일 자체에 시트명을 수정하시는 선생님들이 꼭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지금 업로드하는 파일의 첫 번째 시트에는 꼭 업로드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트에 다른 거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시트명이 세출 예산 서식 다운받으면 서식 다운을 하면 이 시트명 자체가 세출 예산 서식인데요. 저 명칭이 달라지면 업로드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시트명을 수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식 다운과 내역 다운과 세부 항목 다운을 해놓으시고 서식 다운에서 예산 내역 다운한 걸 불러가서 내역도 있고 산출식을 자동으로 요구 금액으로 계산해주는 이 파일에 주의하실 점들을 확인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장의 슬라이드에 부서명은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세부사업명, 산출 내역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한 장의 슬라이드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자료도 참고해서 그 파일 업로드 양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주의사항을 보시면 부서명부터 사업 담당자까지가 다 사전 작업했던 그 메뉴들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점을 사실은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부 항목 다운하는 그 파일이 없으면 메뉴를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부서명이라든가 담당자를 확인하셔야 되니까 세부 항목 다운하는 파일이 선생님들이 업로드 양식 작성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파일을 받으시고 참고해서 세출 업로드 양식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 양식 작성이 완료되면 이제 이것을 시스템에다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럼 예산 업로드 버튼 누르시면요. 이제 다운 버튼 옆에 서식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시고 작성이 완료된 파일을 엽니다. 선택해서 열게 되면 이 업로드 팝업 안에 엑셀에 있던 파일에 있던 내용이 일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업로드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지만 반영하실 수 있죠. 본 예산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검증하실 때는 검증하는 방식, 반영하는 방식이 삭제 후 추가와 추가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이나 지출 쪽의 엑셀 업로드, 이 어떤 업로드는 딱 한 가지 방식밖에 없어요. 검증을 해서 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안 되게끔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쪽에 본 예산에서 엑셀 업로드하는 방식은 여러 번 업로드도 가능하고 오류가 있어도 오류를 제외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 후 추가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처음에 선생님들 업로드 하실 때는요, 무조건 삭제 후 추가로 선택을 하고 업로드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에듀파인의 2021년도 세출에는 전년 자료 복사한 세출이 이미 마치 2021년도 세출 예산인 것처럼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세출 예산 내역은 이미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유지하지 말아야 될 내역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엑셀 업로드는 그 전년 복사한 세출을 모두 다 삭제하고 이 엑셀에 있던 파일에 있던 내용만 업로드하겠다라는 삭제 후 추가라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검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에듀파인에서는 자동으로 검증을 해주게 되고 삭제 후 추가가 어떻게 엑셀 자료를 업로드를 하는지는 팁에다도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증하시고 나서 오류가 있어도 오류를 제외하고 반영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반영 버튼을 눌렀을 때 혹시라도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제외하고 저장하겠느냐라고 팝업에서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어도 오류를 제외하고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혹시 오류가 있어서 오류를 모두 다 수정하고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취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오류가 없다라는 가정에서 교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검증 오류가 있으면 제외될 거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면 반영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전년도 복사한 2020년도 세출은 전부 다 삭제되고 2021년도용으로 파일에서 작성한 내용이 일괄적으로 세출 예산으로 반영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학교마다 오류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오류가 하나도 한 번에 없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검증에서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오류를 수정하는지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업로드를 하시고 검증을 했을 때 오류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무조건 이 화면에서 구분을 전체가 아닌 오류로만 선택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상 데이터는 크게 보실 일이 없으시겠죠? 지금 오류가 발생했다. 그럼 구분을 오류로 선택을 하면 팝업 안에서 오류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류는 색깔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눈에 잘 띄고요. 그 오류가 난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팝업 하단에서 왜 오류인지 오류 상세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서명에도 오류가 났고 세부 사업명에도 오류가 났고 원가 통계 비목에도 오류가 났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부서가 오류가 났다? 그러면 이 팝업 안에서 바로 부서명 콤보박스 누르시고 올바른 부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부 항목 다운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사전 작업해놓은 부서 코드 관리부터 그다음에 세부 사업의 담당자까지 일괄적으로 다운한 엑셀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열어놓고 비교해 보시면 부서가 왜 오류인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죠. 그럼 이 화면에서 그냥 바로 올바른 부서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세부 사업명의 오류다. 그 얘기는 이 세부 사업에 지금 담당자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담당자를 확인하고 팝업 안에서 바로 담당자를 더블 클릭해서 올바른 담당자로 수정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이나 원가 통계 비목이 오류다. 이 세부 항목과 원가 통계 비목은 표준화되어 있어서 돋보기로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팝업 안에서 돋보기를 눌러서 올바른 세부 항목, 올바른 원가 통계 비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하는 첫 번째 방법, 구분을 오류로 선택하고 오류 상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이 팝업에서 바로 수정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수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팁에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자, 근데 이 오류가 많지 않을 때는 팝업에서 바로바로 확인하고 수정이 편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좀 오류가 많다 그러면 이 팝업 안에서 그것을 다 수정하시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드실 수 있잖아요. 자, 오류를 수정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구분을 오류로 보신 다음에
이 오류 행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오류 행수가 바로 이 업로드한 파일의 행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4개의 오류가 났기 때문에 저것이 파일에서 몇 번째 행인지만 메모를 하시면 그것을 엑셀에서 쉽게 찾아서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 엑셀 파일 자체를 수정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류 내역이 많아서 그것을 조금 천천히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류를 제외한 나머지만 반영하시고 오류는 따로 천천히 수정하신 다음에 추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 번 더 엑셀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예산 엑셀 업로드는 한 번에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한 번 정도 더해서 2번 정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2번, 3번, 4번 이렇게 너무 여러 번 하다 보면 삭제 후 추가라는 삭제 후 추가라는 방식 선택을 중간에 잘못하실 수도 있고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여러 번에 걸쳐서 업로드 하시는 것보다는 한 번이나 2번 정도로 업로드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예산, 세출 예산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년자를 복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파일로 다운을 받고 각각의 파일에는 어떠한 특징이라든가 장단점이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고요. 업로드 이후에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2가지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예산, 세출 예산을 업로드한 이후에 반영이 된 걸 확인하시고 업로드 이후에 필요하시다면 직접 세출 예산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등록하는 방식은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추경에서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직접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세출 예산 관리라는 메뉴에서요. 세부 사업을 직접 그냥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다수의 세부 사업의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세부 사업의 체크를 일괄적으로 해주시고 예산 등록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직접 세부 항목 추가나 산출 내역을 추가하고 세출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부터 재원을 세부 항목 레벨로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020년도에 모든 예산 편성하실 때 재원을 배정하고 계시겠지만 본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재원 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재원 배정하는 방법은 아예 따로 재원 배정하기라고 목차를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 예산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상 세출 예산을 편성하시면 이 세출 예산이 정산 재원인지 일반 재원인지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세입을 요구할 때 그것이 정산인지 일반인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세출을 편성하실 때 저것이 정산인지 일반인지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쉬운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각각의 세부 사업의 이 상대 화면이 상단이 세출이고 하단이 세입재원 목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세입재원 목록은 세입재원 정산 목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각 세부 사업의 세입재원 목록이 보인다는 건 목적이 있어서 목적에 맞는 세부 사업을 추가하고 그 사업의 세입을 요구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세부 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에다가 요구하는 건 정산재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한 세부 사업에서 세입재원 목록이 보인다? 정산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부 사업은 학비 지원이라는 세부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세출을 3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재원 목록의 요구액도 300만 원이다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출 금액과 세입 요구 금액이 화면 안에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300만 원은 전부 정산 재원으로 세출을 요구하고 있다, 등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이라는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팝업이 열리면 이 정산 재원을 관리하는 팝업에서 우선순위도 결정을 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정산이라는 항목에다 금액을 입력해서 확인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처럼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정산재원은 배정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상단에 정산재원 차익 금액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저기 금액이 보입니다. 저기의 금액은 남아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저 금액은 0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올바르게 배정이 끝나면 정산에 300만 원이 금액이 들어가 있고 정산재원 차익 금액은 0원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정산 재원 하나를 본 예산에서 배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재원인데요. 지금 이 교직원복지라는 세부 사업은 세출을 5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 하단의 세입재원 목록, 이건 정산재원 목록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세입재원 목록에 아무런 자료도 없고 요구 금액도 0원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교직원 복지에는 정산 지원으로 세입 요구한 거 없이 세출을 500만 원 편성하고 있다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정산 재원 없이 세출만 편성한다? 일반 재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500만 원 모두가 일반 재원인데요. 에듀파인에서 보시면 지금 이 세부 사업에 아예 정산 재원, 세입 재원 목록이 없으면 저 500만 원이 전부 일반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반에다 500만 원 배정해 줬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원은 세입 재원 목록이 아예 없으면 자동으로 배정을 해주고 정산 재원은 자동 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재원을 배정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예산 편성하실 때요. 세입을 먼저 하지 않고 세출 먼저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에듀파인에서는 모든 세출을 다 일반 재원으로 인식을 하고 일반에다 전부 자동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특히 2020년도에 그랬어요.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재원 배정도 처음 하는데 모든 배정이 세입을 먼저 하지 않은 학교들은 모든 재원이 일반에 자동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그거 맞추시느라고 상당히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본예산 하실 때에는 웬만하면 세입을 먼저 요구하신 다음에 세출을 등록을 하시면 일반 아무런 재원이 없는 세부사업, 진짜로 일반 재원만 편성하는 세부사업은 에듀파인이 자동으로 일반에 배정해 줄 거니까 제대로 배정이 됐나만 확인하시면 되고 정산 재원이 포함되어 있는 세부 사업에서만 배정 금액을 입력하시면 조금 더 작업량,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 정산 재원 하나도 배정해왔고 일반 재원 배정해봤는데요. 더 자세한 배정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세입 재원에 대해서, 모든 세부 사업에 대해서 예산 등록이 완료되면 반드시 내역 검증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내역 검증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실 부분은 이 상단에 있는 세입 세출 금액이 일치해서 조정 대상이 0원인지와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일반 재원에 배정되지 않은 잔액은 세입사업 잔액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 금액까지도 0원으로 맞추셨는지 확인하고 내역 검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개요 부분에서 예산의 목표가 세입 세출 금액을 일치시켜서 조정 대상을 0원으로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21년도 본 예산도 세입 세출 금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해서 조정 대상 먼저 1차 0원으로 맞추시고 세입사업 잔액은 팁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배정 처리가 안 된 일반 재원 잔액이기 때문에 저금액까지 맞추시면 내역 검증을 통해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오류가 없으면 등록 완료를 수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 완료하시면요. 다음 슬라이드처럼 진행 3단계는 등록 완료로 바뀌고요.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취소하실 수 있게 버튼은 등록 취소로 바뀌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완료하시면 더 이상 세입세출 수정 불가하게 다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도 0으로 맞추고 세입사업 잔액도 맞추고 내역 검증에서 오류가 없었기 때문에 등록 완료된 거잖아요. 이후에 절대 세입세출이 수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정 못하도록 비활성화되니까 혹시 등록하시고 나서 필요하시다면 등록 취소하시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 예산의 세입세출 등록이 완료됐으니까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본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안 확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확정하는 메뉴입니다. 먼저 메뉴에 접근하시면 아무런 내역이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요. 조회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안 확정 메뉴도 2020년도 추경이랑 함께 같은 메뉴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꼭 회계연도 올바르게 선택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조회하시면 제목 내용 등 기본적인 내용이 보입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내용 더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괄 탭, 사업별 탭, 예산 총칙 탭 이렇게 3개의 탭 다 올바른 정보가
조회되는지 금액 등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K-에듀파인에서는 예산안 확정에서 예산 총칙이 필수입니다. 지금 알림을 보시면 예산 총칙 항목이 필수 입력 사항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19년도까지는 예산 총칙 관리라는 메뉴가 별도로 제공됐는데 지금 예산 관리에는 예산 총칙 관리라는 총칙을 등록하시는 메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확정과 예산 확정에서 탭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필수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총칙조차도 전년도 총칙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총칙을 복사하면 2020년도에 등록했던 총칙 복사해 올 테니까요. 복사해 오신 다음에 2021년도에 맞춰서 내용만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확정, 총칙도 입력하고 작성이 완료됐으니까 저장해서 결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제가 완료가 되면 예산안 확정은 취소가 가능한 결제이기 때문에 결제 취소라는 버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안 확정하시고 대부분의 학교가 심의 받으시죠. 학운위의 심의를 받으시면 에듀파인의 심의 의결 관리라는 메뉴에 심의 결과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뉴가 바로 심의 의결 관리입니다. 심의 결과를 등록하고 저장하시게 되면 나머지 주문 내용이라든가 자료 관리 목록, 조정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심의 이후에 조정 사항이 발생을 해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결과 등록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 하단에 있는 세입 예산 조정 버튼과 세출 예산 조정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저 버튼들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을 해주시면 그 내역이 조정 내역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이력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심의 의결 관리는 예산을 확정하기 위한 필수 수행 메뉴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학교는 수행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예산 확정하시는데 영향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의결 관리에 심의 결과도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본예산에 수정사항이 없고 이 본예산을 확정하겠다라고 하시면 마지막 본예산 확정 결제를 받으시는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방법은 예산안 확정과 동일하게 먼저 조회해서 회계연도 구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총괄, 사업별, 예산 총칙 다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해서 결제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예산 확정에서도 예산 총칙은 필수인데 예산안 확정에 등록되어 있는 총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니까 혹시라도 수정사항이 있을 때에만 수정해서 결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제를 받아주시면 결제 완료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부분 옆에 예산 확정, 결제 승인이라는 값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원래 추경은 예산 확정 결제 받으시면 결제 취소가 불가하기 때문에 결제 취소 버튼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본 예산에 한해서만 결제 취소 가능하게끔 버튼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은 실제로 회계 개시되기 전에 확정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계 개시 전에 이 확정한 예산을 가지고 품위 등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필요하시다면 결제 취소가 가능해서 취소 기능이 제공된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본 예산 확정에 한해서만이고요. 추경부터는 예산 확정 결제가 완료되면 아예 결제 취소 버튼 자체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대해서 2021년도 본 예산 어떻게 사전 작업을 하고 어떻게 게시를 해서 세입, 세출을 등록하고 예산 확정하는지까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본 예산에서 예산 이력관리 메뉴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지금 이 예산관리 기준 정보에 보시면 해당 학교의 예산 편성 이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예산 이력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편성하시는 중간, 추경 예산 편성하시는 중간중간에 메뉴에서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예산 개시, 시작 언제 했는지, 등록 완료, 예산안 확정, 예산 확정 언제 했는지도 다 보실 수 있고 결제를 받는 예산안 확정과 예산 확정은 확정 여부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결제 진행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산 이력 관리 메뉴도 참고용 메뉴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 본 예산 편성하는 방법 살펴봤고요.